자,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02% 상승한 204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10월 들어서 대체적으로 어닝 시즌에 들어온 이후로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도 상당히 좀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갤로트 사태까지 좀 터지게 되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2050을 크게 벗어나지도 못하는, 올라가지도 반대로 크게 떨어지지도 못하는 가운데 제한적인 등락 흐름만 반복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올 거의 최근 6개월 동안의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순매수 흐름인데요. 지금 누적으로 최근 6개월만 따졌을 때는 8조 6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올 한 해로 따졌을 때는 거의 10조 원 가까운 순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냈던 외국인들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올 초부터 해서 꾸준히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질 수 있는 장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인지는 모르죠. 결국에는 결과는 끝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야 되지만은 외국인들 올 한 해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점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당장은 좀 힘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좀 더 올라가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한 2천억 원 넘게 외국인들만 순매수의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선물에서는 한 1,400억 정도 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대부분 기관들, 투신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대부분 외국인들이 좀 받아냈었는데 오늘은 투신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상승의 흐름들은 외국인이 주도했고 거기다 투신이나 연기금 뒷받침되면서 그나마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쪽에 좀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한 2% 넘는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올라간 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만 상승의 흐름들을 좀 나타냈고 나머지 업종들은 뚜렷하게 상승한 부분들이 없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조정의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그만큼 주도 업종들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는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출나게 이렇게 튀는 거는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 어닝 시즌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에는 또 시장이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간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올 한해 매수세 심상치는 않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올해는 크게 가기는 힘들겠지만 내년 정도에는 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크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으로만 거의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이거 말고는 가는 게 없는데요. 어느 정도 이 어닝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삼성전자 말고도 그다음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올 수 있고 시장이 간다면은 결국엔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코스닥인데요. 오늘 코스닥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 기관들 양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쌍으로 매도를 쳤고요. 특히나 투신,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기관 쪽에서 2조 4천억 원 넘는 매도가 나가고 있어요. 최근 6개월만 봤을 때 한 2조 4천억 원 넘는 모습들인데 한 3개월 정도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거의 2조 원 가까이 나왔죠. 그래서 올 6개월 중에 한 2조 4천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나온 게 거의 1조 9천억 원이니까 우리가 요거를 해석을 해서 보면은 거의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연기금에서 운용 지침에 대해서 또 좀 이렇게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오고 중소형주보다는 인덱스에 좀 더 비중을 실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6월달 이후부터 기관들의 매도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월달에도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고 굉장히 흐름들이 잘 만들어졌었거든요.
2월 달에도 뭐 중국의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지만 회복해줬고 3월, 4월, 5월 달에는 굉장히 또 시장이 좋았어요. 6월 달에도 급락이 나왔는데 회복은 해줬는데 좋지가 않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투신 쪽에서의 매도,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의 운용 지침 변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트렌드는 비슷하지만, 흐름은 비슷하지만 그런 차이를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램시마 출시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올라서기는 했는데요. 올라서고 회복되고는 해줬는데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이 또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지수도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뭐 그렇게 탄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잔잔하게 흘러갔었던 오늘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다행인 거는 이런 그 개별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이나 이런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들이 반등에 서서히 나서는 모습들이고, 그다음 우리들 제약, 그다음 바른손, 어제 급락 나왔던 문재인 관련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파동이 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OLED 관련주, 뭐 AP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OLED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나타냈었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IM이라든지 이런 VR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미지스 뭐 이런 종목들, 버추얼텍 이런 종목들도 약간은 반등에 성공을 했던 모습인데요.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 여러모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떨어질 만큼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선 테마주들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다음에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밀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또는 종목들이 시장이 좀 더 쉬어갈 수는 있지만 종목들이 현실적으로 여기서 더 밀려 내려가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저점 영역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저점 공략을 이제 서서히 시도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 과대 종목들, 뭐 정치 테마주들도 좋고 뭐 인맥주들도 좋고 공약주들도 좋고요. 아니면은 실적 쪽에서는 OLED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장비 관련주들이나요, 실적 쪽에서는 정치 테마 OLED 관련주하고 전기차 관련주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 쪽에서는 정치 테마 쪽, 그런 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황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